네. 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 오늘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홍문종, 조원진 두 공동대표 발언 내용 브리핑드리겠습니다. 홍문종 공동대표님 발언입니다. 친문들의 권력을 동원하는 선거 공작 게이트, 국정농단 게이트가 분명해지고 있다. 어제 1일 6.13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어집 회동 의혹을 받았던 백원우 비선공작팀 행정관이 검찰 참고인 소환을 앞두고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연 죽은 것인가? 죽인 것인가? 청와대 하명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인이 검찰 소환을 바로 앞두고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정교한 선거 기획에 따라 국가 공권력의 한 축인 경찰을 사냥개처럼 활용하여 부정선거, 관건선거를 전국적으로 벌였다고 점점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이 사건은 친문들의 권력을 동원하는 선거 공작 게이트, 국정농단 게이트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선에서 열린 우리 당 지지 발언을 표명하였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국회에서 가결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화당은 공수처법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문재인 게스타포를 만들기 위한 좌파 독재적법으로 구족해서 국회 앞에서 가열찬 천막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수처법이 문재인 좌파 세력들의 의도대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문재인 정권의 음흉한 정치 공작 사건은 결코 그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청와대 선거 공작 사건을 검찰 명운을 걸고 낱낱이 밝혀줄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만일 검찰이 그 역사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또다시 정치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다면 우리 공화당은 국회 국정조사 특검을 관철해서라도 국가 권력을 동원한 부정선거, 국기를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결사 투쟁에 나갈 것을 밝힙니다. 지난 10월 28일 북한 김정은이 초대형 방사포 연말 시험 사격으로 도발한 다음 날 문재인은 10월 29일 연차 휴가를 시작으로 3일간 휴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구경 600mm 북한 방사포 발사가 8월, 9월, 10월, 11월 매달 발사하는 원래 행사이다 보니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엄중한 책무를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한순간에 유린할 가공할 화력을 갖춘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의 방향이 남한으로 향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의 무력 도발 시위는 날이 갈수록 잦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로 외교 생색을 내고 나서 심신이 지쳤다고 3일간이나 휴가를 보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평회하고 좌파적 역사관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김영옥이라는 어영학자의 저서를 3권이나 읽은 만큼 지금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가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연말 안보가 취약한 시기를 숨타 어느 곳에서 어떤 도발을 시도할지 예측이 안 되는 한반도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못 볼 정도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문재인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 부주기에
접경지역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 합의를 한순간에 깨뜨렸습니다.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고 강하게 대응을 안 하니 그 닷새 뒤에 방사포 도발을 바로 이어서 또 한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더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발에 동일하게 상응하는 혹은 그 몇 배에 상응하는 보복을 해야 도발을 다시 쉽게 못할 것입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보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있느냐 하는 자조적 국민의 목소리,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안보 상황과 국가 위기 상황을 맞지 않을까 하는 국민이 걱정을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라는 발언으로 국회가 파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경원 대표가 모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것처럼 보여져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은 못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경고를 했습니다. 올라간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그들은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태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마치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2월 10일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필리버스터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호흡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통과되면 절대 안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한다고 저렇게 넘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가서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당 당원들을 보십시오. 무슨 동력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지금 죽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혁명군으로서 혁명적인 상황을 만들어냅시다. 6.29가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직선제를 관철했듯이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말하는 것은 태극기 광장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올라간 의원들 다 데려가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한 광장에서의 혁명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청대로 돌아가신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정부에서 대충 얼머무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비상수단을 한번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서로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자기들은 아닌데 상대방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리 공화당을 띄엄띄엄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났을 경우에 저희는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참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탄원서를 내고 우리의 뜻을 전하고 미련한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려고 합니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정부에 촉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의 브리핑 계속해서 마저 드리겠습니다. 조원진 공동대표님 발언입니다.
모든 우파 국민들, 모든 보수우파 정당이 총력 투쟁을 통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야 한다. 12월 2일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불법 인신감금된 지 977일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불법으로 감옥으로 가실 때 우리는 이것은 인신감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인신감금을 넘어 감옥에서 돌아가시라는 살인행위에 가깝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병원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오셨고 재활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와 검찰은 서로 간에 이 문제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륜적인 문제입니다. 고령의 여성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역사에서 내란 부분까지도 2년을 넘기지 않았었습니다. 3년 가까이 12월 25일이 되는 1000일 동안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밖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며 서로 간에 핑퐁 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진실을 묻어버리고 거짓과 불의의 세력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그 시도가 혹여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가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 밖으로 나왔을 때의 후폭풍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토착 발견이 좌파 독재 정권만 가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내각제 음모 세력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소위 말하는 보수라는 이름을 같이 쓰면서 배신해버린 그 배신자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음해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입에 올리는 그자들을 보며 저들에 대한 정치적 심판, 역사의 심판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문종 공동대표님이나 저나 대통령 신변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 좌파 독재 정권에게 굴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탄핵 세력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신력이 살아계시고 대한민국이나 국민에 대한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충만하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투쟁에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끝까지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에 이어서 여의도 천막 당사 투쟁까지 20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매일 제가 천막 당사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70에서 100명 가까이 주무십니다. 어제 1일은 비가 많이 와서 새벽에 대단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함께 해주시고 투쟁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주시는 우파 국민들과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이 통과되면 여의도 국회는 없어집니다. 국회의 기능 중 첫 번째가 대의정치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대의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헌법기관이 무너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이념을 통해서 이념이 같은 생각, 사회주의, 친북, 반미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연정을 통해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음모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트너인 제1야당과 제1보수 우파 정당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그들은 연정을 통해 과반을 넘기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잘되면 그들이 말하는 뜻대로 되면 개헌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망상들에 젖어 있습니다. 협상의 정치, 대화의 정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밀실 정치, 담합 정치, 거래하는 정치, 계산을 가지고 주고받는 정치, 정책도 사회주의 정책으로 국회는 갈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행정과 입법, 사법의 삼권 분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입법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헌법의 가치, 국민의 대표 기능이 아니라 그들 당 수장의 생각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도 검증 없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무서운 상황이 옵니다. 우리 공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공학적 숫자 노름으로 따지면 유리하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하는 것은 대의기구, 삼권 분립의 입법 기능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큰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좌파 연정입니다. 공수처법은 삼권 분립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이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입법, 국회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사법도, 헌법재판소 다 장악되었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100년 전쟁은 레닌에 의한 창단된 공산당 혁명을 완수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100년 전쟁이 드라마에 있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을 뛰어넘어 핵심은 그 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대법원이 인정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한 것입니다. 헌법기관의 가장 큰 축입니다. 대법원과 판사, 헌법재판소를 장악했고 마지막 남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법기능 또한 좌파 토착빨갱이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이 두 가지 법이 통과되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분립 모두가 좌파 독재 정권 마음먹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상황으로 끌고 가도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촉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당내만 자기 지역구만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해도 8일이 아니라 죽어나가도 저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무력함만 말할 것입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가 다 인쇄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음모와 교과서의 인민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 궤도입니다. 처절하게 저항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은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셨다고 하니 5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우파 국민 총투쟁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도 총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안에서 필리버스터는 국회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모든 우파 국민들, 모든 보수우파 정당이 총력 투쟁을 통해 막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국회로서 행정기능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공화당의 전체 서명대와 광고, 전단지, 집회 모든 것을 통해 전력 투쟁의 선봉에 서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중간에라도 100만 이상의 여의도에 모여 이 법을 막아야 합니다. 막지 못하면 여의도를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피를 흘리더라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홍콩 자유민주화 운동에 5,90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송환법에 대한 저항이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5,900명이 아닌 그보다 훨씬 많은 5만 9천 명이 체포되더라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싸울 것입니다. 보수 우파 모두가 뭉쳐서 싸워야 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